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문제 3-2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주요 재료에 대한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주요 재료를 계속 기록법으로 기록할 경우 재료 소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공식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럼 위의 자료가 월처 재고 수량도 있고 당월 매입 수량, 장부 재고 수량, 실제 재고 수량, 단위당 원가가 나와 있고 단위당 시가가 나와 있죠. 이거를 대입해서 재료 소비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량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월초 재고량은 40개입니다. 여기에 40 더하고 단기 매입은 200개 빼고 월말 재고 수량은 50개. 실제 재고 수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월말 장부상 재고 수량이에요. 그래서 50개를 뺍니다. 이렇게 빼면 190개가 소비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량 19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 내가 매입한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3,000원. 계산기 여러분 옆에다 놓으시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190 곱하기 3,000원 하니까 57만원입니다. 그럼 57만원이 그렇죠.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57만원. 지금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재고 소비액은 57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실지 재고조사법이래요. 실지 재고조사법은 그렇죠. 남아있는 수량을 가지고 소비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고 수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초는 40개, 당월 매입 200개, 실제로는 그렇죠. 4번 45개를 갖고 하셔야 돼요. 45 하면은 195개가 되네요. 자, 195개가 당월 소비 수량이 되겠고요. 195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는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러면 195 곱하기 3,000원 하니까 58만 5천원이네요. 자, 58만 5천원이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소비량이 아니라 소비액. 그래서 답은 58만 5천원. 이렇게 해서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료 소비액은 57만원인데 비해서 실제 재고 조사법에 의한 재료 소비액은 58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럼 5개의 수량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재료를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할 경우 재료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재고량, 장부 재고량에서 실제 재고량을 빼서 얼마만큼 손실을 받는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부 재고량은 몇 개였었어요? 50개. 자, 50개 빼기 실제 재고량은 45개. 그럼 5개만큼 차이가 있었죠. 단위당 원가는 3,000원. 그러면 5, 3, 15. 금액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15,000원이 감모 손실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렇죠. 시가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고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실제 재고량은 45개였죠. 자, 45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는 3,000원이었는데 시가는 얼마로 변했어요? 2,900원. 즉 100원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5개 곱하기 100원
그러면 4,500원이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까지 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 재료에 대한 자료를 의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월초 재고량이 250kg, 당월 매입량 1500kg, 장부 재고량 200kg, 실지 재고량 180kg, 단위당 원가는 200원, 단위당 시가, 현행 대체 원가예요. 180원, 20원만큼 하락했네요. 첫 번째, 보조 재료를 계속 기록법으로 기록할 경우 재료 소비액은 얼마인가? 공식이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공식을 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월초 재고량은 250kg이죠. 자, 250 더하기 매입은 1500 빼기 장부 수량입니다. 200kg. 그러면 1550kg이 소비량이 되겠죠. 1550kg 곱하기 단위당 원가입니다. 얼마요? 200원이죠. 그러면 1550원, 1550kg 곱하기 200원. 그랬더니 31만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소비액은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1만원. 두 번째, 보조 재료를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기록할 경우 재료 소비액은 얼마인가? 자,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지 재고 수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였죠. 자, 월초 재고량은 250kg, 매입은 1500kg, 월말 실제 재고 수량은 180kg이네요. 자, 180kg. 그러면 250 더하기 1500 빼기 180 했더니 1570kg이 됐습니다. 소비량이 1570kg 곱하기 단위당 원가는 그렇죠. 200원씩이었죠. 200원 하니까 곱하기 200원 31만 4천원 계산됐습니다. 이것이 소비액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 소비액은 31만 4천원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보조재료를 계속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재고 감모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고 수량은 200개, 200개래요. 200kg. 실지 재고량은 180kg. 그러면 20kg 차이가 나네요. 단위당 원가는 200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20kg 곱하기 200원. 그러니까 4,000원이 되네요. 자, 4,000원. 4,000원이 감모 손실이 되겠죠. 자, 평가 손실은 실제 재고량 곱하기 그렇죠. 차이 나는 금액만큼 하면 되죠. 그래서 180kg 곱하기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었고요. 실제 시가는 180원이었습니다. 즉 현행 대체 원가가 180원입니다. 그러면 20원만큼 빠졌어요. 그죠? 자, 180kg 곱하기 20원. 평가 손실은 3,6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3,600원.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6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명공업의 당월 재료와 관련된 자료이다. 재고 감모 손실과 재고로
평가 손실의 계산 과정과 분계를 하시오. 아, 분계까지 하래요. 뭐 분계하시면 되죠. 뭐 계산해갖고. 자, 월초 재고 수량은 200개, 당월 매입 수량 1,500개, 당월 소비 수량은 1,400개, 월말 실제 수량은 200개, 당월 재료의 단위당 취득원가는 30원, 단위당 취득원가 30원, 시가, 현행 대체원가 20원, 10원만큼 떨어졌네요. 감모 수량 중 30개는 정상, 30개는 매출원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재료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공식부터 가봅시다. 월초 재고량 더하기 당월 매입량 빼기 당월 소비량 해서 월말 장부 재고량이 몇 개인가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초는 200개 더하기 당월 매입은 1,500개. 소비수량이 나왔어요. 먼저는 소비수량을 우리가 구했지만 지금은 소비수량이 나왔으니까 장부로 계상되어 있는 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수량을 1,400개를 뺍니다. 그러면 장부상 재고가 나오겠죠. 장부상 재고는 300개가 되겠습니다. 이 300개를 가지고 이제 재고 감모 손실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00개, 장부 재고량은 300개, 실제는 200개랍니다. 100개나 차이 나요. 곱하기 이 단위당 원가는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30원. 그러면 100 곱하기 30원 하니까 3,000원이죠. 3,000원만큼이 재료 감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상적 감모는 30%래요. 3,000원 곱하기 30%. 33은 9. 그래서 900원이 정상 감모고 비정상 감모는 3,000원 곱하기 70%. 그래서 2,700원이 비정상 2,100원. 2,100원이 비정상 감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손실 구해볼게요. 실제 재고량이 몇 개 있었어요? 200개. 단위당 원가는 30원. 단위당 시가, 즉 현행 대체원가는 20원. 그러면 10원만큼 손실을 봤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10원 하니까 2,000원이 재료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감모 손실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분계를 해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총 얼마가 발생했어요? 3,000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재료 감모 손실 3,000원 그리고 그렇죠. 재료를 그만큼 빼주셔야 되겠죠. 이 중에 감모 손실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게 있었고 비정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또는 매출원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얼마였었어요? 900원. 30%니까. 그리고 손익에 2,100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렇죠. 이 재료 감모 손실을 없애주면 되겠죠. 재료 감모 손실 3,000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평가 손실은 2,000원 발생됐어요. 자, 차변에 재료 평가 손실이죠. 2,000원. 그리고 재료를 그만큼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손실로 처리했으니까 매출 원가 차변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
2,000원. 대변의 재료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제조간접비 매출원가 부분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건 손익으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재료 평가 손실은 재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잡아놨다가 처리할 때는 매출원가에서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봤고요. 7번 문제는 우리가 재료 원장을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다음 중 주식회사 대명산업의 7월 중 주요 재료의 입고, 출고에 대한 내역이다. 선의선출법을 이용하여, 자,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계산 방법이죠. 단가 계산 방법. 이용하여 재료 원장을 작성하고 주요 재료의 7월 중 소비액과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7월 1일 전월리얼을 400개 들어왔고요. 단가는 100원. 그래서 4만원이 전월리얼로 들어왔습니다. 재료 원장에 7월 1일 기입하시고요. 여러분 직접 적어보세요. 전월리얼 해갖고 입고에 400. 단가 100원. 그래서 4만원 들어왔고요. 잔액 쪽에 400개 100원 4만원 기록합니다. 7일날 매입을 했네요. 자, 7일날 매입 몇 개 들어왔어요? 600개 들어왔습니다. 얼마씩? 120원씩. 그래서 72,000원이 들어왔는데 400개는 100원짜리고 600개는 120원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왜? 400개를 먼저 내보내야 되거든요. 같이 섞어 놓으면은 어떤 게 먼저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잔액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00개, 600개 따로따로 순서대로 기록하셔야 돼요.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14일날 출고 600개를 팔았습니다. 자, 600개 팔았을 때 어떤 거 먼저 나가요? 그렇죠. 전월 2월에 400개를 먼저 내보내야 돼요. 자, 400개 먼저 내보내고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거. 그래서 600개 중에 즉 120원짜리가 200개만 나가면 됩니다. 그럼 요 400개랑 요 400거랑 지워지니까 600개에서 200개 빼니까 400개만 남았죠. 그래서 120원짜리 48,000원의 재고 금액이 떴어요. 7월 14일자로만 보면 400개 120원짜리 4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1일날 또 들어왔어요. 자, 21일날 매입 500개. 이번에는 130원짜리가 들어왔네요. 그죠? 65,000원이 들어왔으니까 400개 따로 500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29일날 팔았는데 몇 개를 팔았냐? 560개를 팔았어요. 이 560개는 그렇죠. 400개를 먼저 내보내고 나머지 160개를 130원짜리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단가가 다른 금액이 나갑니다. 자, 400개 120원 나갔고 160개 130원짜리 나갔어요. 그럼 400개는 몽땅 다 소비했죠. 그리고 500개에서 160 빼니까 340개에 대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거래 내역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31일 날 차월 2월 즉 다음 달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잔고 있는 것만큼 몽땅 넘깁니다. 그러면 수량, 단가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량과 금액을 마감을 합니다. 1,500개 177,000원. 마감을 하고 나면 7월 중 재료 소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료 소비액은 얼마일까요? 어떤 거 더해요? 그렇죠. 출고에 있는 요 340개 빼고 나머지 즉 4만원, 24,000원. 자, 요거는 출고 쪽에 있는 4만원,
24,000원, 48,000원, 28,000원. 이렇게 더하면, 총 더하면 계산기를 눌러서 4만원 더하기 24,000원 더하기 48,000원 더하기 28,000원 132,800원입니다. 132,800원. 자, 요게 재료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7월 말 재료 재고액은 그렇죠. 요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 요게 재료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즉 차월로 넘어간 44,200원이 재료 재고액이 됩니다. 이렇게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된 단가 방법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명산업의 7월 중 보조재료의 입고와 출고에 대한 내용이다.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재고로 남아있고, 그렇죠.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이용하여 재료 원장을 작성하고 보조재료의 7월 중 소비액과 7월 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그럼 선의선출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일 날 전월은 400개, 100원씩 4만원. 그래서 7월 1일 후입선출법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전월 400개에 4만원 해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매입은 600개 들어왔죠. 자, 7일날 매입 600개 120원이고 72,000원. 그래서 똑같이 잔액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먼저 들어왔는지 나중에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순서대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개 먼저 써주고 600개 써줍니다. 14일날 몇 개를 팔았냐? 600개를 팔았어요. 자, 이때 팔았을 때 뭐가 먼저 나가야 돼요? 120원짜리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100원짜리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120원짜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죠? 그럼 600개를 몽땅 다, 요 600개를 몽땅 다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은 400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21일 날 500개를 또 사왔어요. 자, 21일 날 매입을 500개, 이번엔 130원짜리네요. 그러면 400개의 100원짜리와 130원짜리를 분리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해 놓으셨죠? 29일 날 출고로 560개가 나가요. 자, 560개가 나갈 때 어떤 걸 먼저 내보낼까요? 후입선출법이니까 130원짜리를 먼저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500개의 130원짜리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해서 어떤 거? 100원짜리를 일부 60개 갖다가 내보냅니다. 그럼 우리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100원짜리 재료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340개 100원짜리의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재료 소비액은 얼마인가? 요게 이제 차월 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부를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자, 장부는 1,500개. 금액은 똑같죠. 네, 나간 게 똑같으니까. 선의선출법이랑 잔고를 마쳤을 때, 즉 장부를 마감했을 땐 똑같아요. 똑같이 했으니까. 다만 단가가 틀린 거예요. 재료 소비액은 72,000원. 자, 얘를 먼저 하면 72,000원 더하기 65,000원 더하기 6,000원이죠. 자, 얘를 다 더해보세요. 72,000원 더하기 65,000원 더하기 6,000원 143,300원이 재료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의 재고액은 34,000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선의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하고 계산했을 때
기말 재고액이 많은 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그죠? 그 다음에 재료 소비액이 많은 거는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다르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걸 먼저 보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을 이용해서 원장을 마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명산업의 7월 중 재료의 입고와 출고에 대한 내역이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이용하여 재료 원장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자, 이동평균법은 뭐고 총평균법은 뭘까? 이동평균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더해서 나갈 때 단가를 중간중간에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중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중평균. 즉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바뀌죠. 총평균법은 일단 수량하고 금액만 계속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하고 전체 금액을 다 더해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으로 나누면 총평균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 단가로 매출을 잡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전월리얼 400개에 100원짜리가 전월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7월 1일 전월리얼 이동평균법 먼저 할게요. 그래서 400개 100원 4만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7월 7일 날 매입이 600개가 들어왔는데 단가가 12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7월 7일 매입 600개 120원 72,000원. 그러면 단가는 가중평균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전월 2월에 400개와 600개의 수량을 더한 1000개의 수량을 기록해 주고요. 금액은 4만원과 72,000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112,000원이죠. 이 112,000원을 몇 개로 나누냐? 1000개로 나눠요. 1000개로 나누면 112원이라는 단가가 나왔어요. 이게 가중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 7월 14일 날 출고를 했어요. 몇 개? 600개. 자, 600개 출고를 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가중평균을 해놓은 단가는 112원이거든요. 112원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67,200원 기록하면 총 몇 개 남아요? 400개죠. 400개의 단가는 112원짜리입니다. 7월 21일 날 500개가 13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21일 날 매입 500개 130원 해서 6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00개에다가 500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량은 900개 가격은 65,000원에 44,800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109,800원이 돼요. 이 109,800원을 몇으로 나눠요? 900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단가가 122원이 됩니다. 122원이 그 다음에 출고가 나가게 되면 단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입을 또 했다. 그럼 매입 또 더해서 단가를 또 계산하셔야 돼요. 21일 날 매입했고 29일 날 출고를 했네요. 자, 몇 개 나갔어요? 560개. 560개 단가는 그렇죠. 122원의 단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2원 해서 68,320원이 되네요. 총 340개. 수량은 똑같이 남아요. 340개 그리고 41,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소비액은 그렇죠. 67,200원과 68,320원이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량 똑같고 금액은 똑같이 기록이 되지만 기말 재고액이 서로 다르게 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소비액도 서로 다르게 계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평균법 까보도록 할게요. 7월 1일 전월 리얼은 400개부터 시작합니다. 400에 100원짜리 4만원. 스타트했죠. 그리고 나서 매입을 갑니다. 매입 600개, 120원, 72,000원. 수량만 적습니다. 출고 나가는데 600개가 나가요. 여기도 수량만 적어 놓습니다. 왜? 아직 단가를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량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21일 날 매입을 다시 130원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500개. 얘도 1000개에서 600개 뺀 400개만 수량만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400개에다가 500개 더하니까 900개 수량 적어 놓고요. 출고 560거 내보냈죠. 자, 560개 일단 수량만 적습니다. 금액은 아직 적는 게 아니에요. 왜? 금액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월 2월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월 2월 써놓고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 수량은 340개 들어왔죠. 총 계산을 해보니까 1,500개고 17만 7천원입니다. 자, 17만 7천원을 몇으로 나눠요? 그렇죠. 1,500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1,500개로. 이렇게 나누면 단가가 118원이 나와요. 이 118원이 총평균법에 대한 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일날 출고에 118원 곱해주시고요. 29일날 출고에 118원, 그리고 재고도 118원의 단가로 계산해서 기말 재고액이 4120원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금액의 단가는 118원에 4120원이 되겠죠. 요게 기말 재고액. 소비액은 7800원, 그리고 68,080원. 요게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을 딱 정해서 다 수량 더하고 들어온 금액 다 더해서 나누기 해서 단가를 산출한 후 이 단가에 따라서 출고의 단가를 정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